수령이 300만 살아라면 300만 살아야 돼. 301명이면 1명은 다시 지방으로 가야 돼요. 맨날 그 추방될까봐 항상 불안하고 코로나에 몰린 성지처럼 항상 부들부들 떨었다니까요. 별거 가족이라는 그 이 하나로 갑자기 추방 아닌 추방처럼 짐을 막 싣고. 할렐루야. 저는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에 생명의 빛교회를 섬기는 탈북 23년차 이현진 목사입니다. 저는 그 어머니 아버지랑 다 이제 평양에 말하자면 터백이에요. 그래서 평양에서 이제 태어났고 제 위에는 오빠가 있고 제 밑에는 이제 여동생이 하나 있어요. 아버지가 이제 일찍 돌아갔었어요. 심장마비로 돌아가셔가지고 어머니가 이제 저희 셋을 이제 키우면서 그때 참 제가 먼저 이제 철이 들었나 봐요. 어머님이 참 안쓰럽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제 말썽 부리거나 이렇게 부모를 힘들게 하거나 이런 거를 제가 못했어요.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교육자니까 우리 북한에서는 손으로 교수한 작성을 다 해서 해야 했어요. 그래서 3명이 엄마 그 교원실 앞에 가서 새벽 3시까지 거기 쭉 서서 앉아서 이렇게 우리가 졸고 있다가 어머니가 이제 수업 일주일 할 수 있는 걸 교수안을 다 본인이 작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검열 마치고 나올 때까지 우리는 거기서 서희가 있었어요. 항상 이 어머니 곁에서 저희가 떠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다가 일어나서 어머니가 안 계시면 우리 이모가 이제 있는데 그 아파트에 막 갔어요. 가가지고 우리 엄마 안 왔냐고. 그러니까 참 우리 어머니가 혼자 계시면서 많이 아팠을 텐데 한번 저희들한테 얼굴 붉히고 화내는 걸 못 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나쁜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상스러운 말을 듣지 못하고 자랐어요. 부모님들이 이제 제가 자랄 때는 후대교육 사업을 이제 물려줄 사람은 저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길 원했어요. 근데 8.18 독재 사건 때 오빠가 의대에서 공부하고 있다가 자기가 총을 매야 된다고 하면서 간 거예요. 교도대가 집이 된 거예요. 근데 당신은 간 거예요. 그러는 바람에 무리배출 받으면서 제가 학교 가는 걸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어린 마음에 많이 슬펐어요. 아, 오빠가 그냥 쭉 갔으면 나도 김영지 사범대학이라든지 엄마 부모의 그 뒤를 이어서 교육자로 갈 수 있는데 오빠 때문에 못 갔다는 그러한 불만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안 되겠다. 나라도 혼자 계신 어머니 그저 미안해 드리고 싶어서 이제 사회에 진출했죠. 평양시는 공급체계가 돼 있잖아요. 우리 자랄 때만 해도 참 공급이 잘 됐어요. 공업품, 식료품 이거는 정해져 있어요. 수량이. 내가 1년에 양말 10켤레 신는다. 또 신발 4켤레 신는다 하면은 국가에서 정해져요. 그래서 구매권을 줘가지고 아무 때든 상관없이 상점에 가서 그걸 받아다가 신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간장, 된장도 그렇고. 그리고 또 특히는 결혼을 할 때 남자에게 필요한 양복지를 사겠냐 아니면 너한테 필요한 치마 저고리 그거를 사겠냐 한복을 사겠냐 이제 그래요. 그러면 제가 주문할 때 나는 양복지가 필요합니다. 남편 거 필요합니다 하면 양복지를 주고 그 다음에 한 가정이 살림할 수 있는 이불부터요. 일체 다 주는 거예요. 예, 그랬어요. 공급해줬어요. 그래서 그냥 가서 결혼합니다. 날짜 받아가지고 준빙서류 내면은 거기 상점에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시적으로 그걸 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 한국에 와서 보니까요. 서민들보다는 우리가 나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야미를 사는 게 아니라 국전 가격으로 사는 거예요. 하고 쌀도 같아요. 쌀도 뭐 몇 전 어리 뭐 이렇게 돼가지고 그렇게 이제 막 하고 초등학교 때 이제 맹장 수술을 하면서 병원에 입원했다 나오니까 우유를 못 먹었잖아요. 그거 우유 가루를 집에다가 주는 거예요. 이거 먹으라고. 네 그동안 못 먹은 거라고. 평양이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모르겠어요. 난 지방에서 그때는 안 살아봤으니까. 그리고 방학 기간에는 또 무조건 봉지에 그 우유 가루를 주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일일이 다 이렇게 배정하고 이제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사는가 보다 했어요. 그리고 선물도 주잖아요. 그러면 막
그냥 당연한 거로 이제 받아들인 거죠. 그냥 이렇게 받는구나. 근데 또 학교에서는 선생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또 학급에 나오는 그 교복도 제일 좋은 거로 주는 거예요. 사이즈도 안 맞는데 그렇게 큰 거를 막 몇 년 입으라 뭐 이러면서 이렇게 주고. 그래서 참 많이 이렇게 부모님의 그걸로 인해서 좀 많이 혜택을 또 학교에서도 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 나와서 수산물 이제 상점 판매원했는데, 동판매원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출납을 했었어요. 내가 전표 떼주는 데 따라서 이 사람이 받아가는 게 양이 많아지는 거야. 그리고 전표가 적으면은 자기가 뭐 그게 어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돈 내고 그거 전표 따라서 이제 자기가 받아갈 때는 거기에 가서 이제 키로수 달구는 데 가서 나 더 달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못해요, 그거는. 전표 뗄 때 그렇게 저를 많이 힘들게 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 근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제 저를 참 이렇게 어떻게 하셨냐면요. 저 사람이 나하고 관계 속에서 봤을 때, 아, 저 사람이 정말 필요해서 줘야 될 사람. 아, 저 사람은 정말 욕심이 많아서 남보다 더 가져갔다는 그 욕심 때문에 달라고 조르는 사람. 이런 것들을 참 하나님이 분별해 주셨어요. 그래서 한두 번은 이제 그냥 속잖아요. 그래 막 조르면 이렇게 다 그렇게 그러지는 않아요. 자기 정해진 양에 따라서 받아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막 집요하게 더 달라고 막 그래요. 여유가 있으니까 이제 더 주곤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욕심이 생겼어요. 내가 이왕이면은 주민공급도 잘하거니와 그때 당시는 막 이게 노동당원이 되고 싶어서 물보를 가리지 않고 제가 그때 헌신했어요. 그래서 오빠도 당원이고 여동생 군대 나가서 당원 됐고 중간에 저만 당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바보 같아가지고 그랬는데도 저 마음을 모르는 어머니는 계속 쉬는 날만 되면은 막 남자 만나라고 그러고 막 학부형들이 막 찾아오고 막 그랬어요. 어머니가 참 괜찮은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아, 그 집 딸은 똑같겠다 해가지고 계속 나는 보지도 않고 자기 아들을 우리 어머니한테 막 소개하면서 이렇게 하고 우리 어머니는 또 자기 제자잖아요. 잘 알잖아요. 초등학교 1년부터 4년까지 그 담임 선생이 한 사람이 계속 끝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잘 알잖아요. 그 가정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게 스트레스였어요. 저는. 너는 날에는 막 이게 힘들었어요. 우리 이제 상점에 와서 부식물을 이제 가져가는 군인들과 그리고 이제 그 덜그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집에서 자꾸 이러니까 나를 좀 도와줘라고. 그래서 그냥 내가 일생 책임진다고 걱정하지 말라고만 말해달라고. 그랬더니요. 집에서는 저의 그걸 모르고 얼마나 대접을 잘해주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또 지방 사람이니까 좋은 거예요. 아니 자기 부모만큼 그렇게 해주지. 아니 그렇다고 해서 또 자기 부대에도 또 부식물 가져가지 하니까 걱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석이조가 되니까 이분은 이제 역할을 잘했어요. 자기 역할을. 이제 도저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노동당에 이제 입당하려도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생산 현장이 아니고 비생산 거기니까 생산 현장에 뭐 5% 하면 우리는 2%, 1%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생산 단위에는 적게 당원율이 적게 나와요. 그래서 좀 입당이가 한데 별따기더라고요. 그래서 못하고 했다 모르겠다 하고 이 사람하고 이제 결혼을 했죠. 그래서 5년 동안 너무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중앙당 이제 그룹바라고 중앙당에서 중앙당 간부의 자녀들이 양육하는 그런 간부들 등용하는 그런 학교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애들이 갑자기 불의에 매 동마다 이렇게 파견돼 왔어요. 그래가지고 별거 가족 색출 이게 벌어졌어요. 남편은 지방 사람, 나는 평양 사람. 여자와 같이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색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 번 있었지만 제가 이제 그 직업이 좋고 그러니까 구역에서는 다 눈 감아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애들이 자기가 이제 출세해야 되는 길이야 이게. 실습 현장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명단을 넣은 거야. 그래가지고 갑자기 시에서부터 이제 평양시에서 파견장이 떨어져 있어 우리 집에 떡 완 거예요. 여기 보면 요건 같은 게 딱 그렇게 생겨서 고만한 건데 파견장. 당신은 별거 가족으로서 남편이 거주하고 있는 한경북도 어느 지역으로 가라. 떡 떨어져 와가지고. 그럼 남편은 지방에 가서 일해? 아니요, 평양에 있었죠. 이 사람이 고향이
환경북도니까. 그러니까 인원 축소, 평양시 인원 축소 할 사람이 없는 거야, 이제는. 별거 가족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300만 살아라 했으면 수령이 300만 살아라 하면 300만 살아야 돼. 301명이면 1명은 다시 지방으로 가야 돼요.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뭐 내가 생활을 잘못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별거 가족이라는 그 이 하나로 갑자기 추방 아닌 추방처럼 짐을 막 싣고 가는 데를 막 실어줘요. 그래서 평양역까지 막 짐을 실어서 오는데 우리 또 이제 남편이 사는 곳이 이제 국경연선인지라 부모들이 청진역까지밖에 못 오는 거예요. 더 이제 한경북도까지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진역에서 정말 울고불고 막 조카들도 막 그랬어요. 그때 이제 이별이 아픔을 많이 겪었죠. 그래서 그때가 이제 30살 되던 해였어요. 열심히 살고 있어도 아무 효과가 없더라고요. 큰애가 5살 됐는데 우리 회사에서도 그랬어요. 네가 지금 이혼해라. 네가 이 좋은 환경에서 살다가 그 지방에서 어떻게 살겠냐. 또 지방에 대해서 아예 모르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아니 북한이 똑같이 뭐 어디 가서 무슨 그러겠냐. 난 남편 따라 가야지. 그러면서 저 생각은 참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참 순수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방이 어땠나요? 평양에서 살 때 지방에 나오니까. 지방에 갔는데요. 매 집집마다 막 연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무슨 이렇게 공장이 많지 이제 그랬어요. 저는 지금 느껴보지 못했던 것들이. 평양에서는 그럼 없죠. 평양에는 그냥 너무 공기가 좋잖아요. 아파트도 질서정연하게 그냥 국가에서 건설업체를 이렇게 딱 임명해가지고 어디는 뭘 지어라 막 이렇게 해줬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진짜 질서정연하고 저희는요 수세미 가지고요 평양에서 이제 구간을 정해져요. 우린 통일거리에 살았거든요. 그러니 이제 막 국가 수반들이 뭐 외국에서 오거나 뭐 김대중 대통령 오거나 막 북한에서 칭송하는 그 대통령들이 오면은 우리 평양 시민은 죽어나야 돼요. 쇠사슬 그거 갖고 비누 가지고 공급해 주니까 일단 그 비누 가지고 소량이 가지고 물도 가지고 빵통에 가지고 그 닦아야 돼요. 그 다리를요. 육교 다리를 막 새로 반들반들해서 그냥 하나 먼지도 없이 하고 엄마 떡이 떨어져도 바닥에 집어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어야 돼요. 삼방성에 3번만에 우리가 이름이 나오면 그 사람은 무조건 구가정은 추방이에요. 우린 연자제잖아요. 내가 잘못했으면 오늘 가족이 나가야 돼요. 그러니 아찔아찔한 삶을 살았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지방 사람들이 후에 만났을 때 뭐 평양에 살아서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우리도 우리만의 고통이 있었다고요. 맨날 그 추방될까봐 항상 불안하고 코너에 몰린 성지처럼 항상 부들부들 떨었다니까요. 내가 어떻게 잘못해서 말 잘못해서 내가 추방되지 않을까? 그러면 내 가족과 내 자녀가 몽땅 그냥 쫓게 되고 진짜 거기 가서 얼마나 사람 취급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항상 두려웠어요, 저는. 밤에 제대로 잠도 진짜 편안히 못 자고. 지방에 왔는데 마음이 너무 편했어요. 뭐 쫓겨나야 봤자 그 모양 그 꼴이니까. 그냥 그렇게 사니까. 근데 얼마 안 돼서 이제 미공급이 됐어요. 그러니까 평양세는 공급하는 데서 살고 있다가 와보니까 막 세상에 이불을 이렇게 큰 이불을 뒤집어 쓰고 양정사업소 고객다 줄 서고 있어요. 2시부터 막. 엄마 세상에 이거 어떻게 살지? 그 다음에 어떻게 했겠어요? 그때 당시 제가 이제 94년도에 내려왔단 말이에요. 막 갔어요. 평양에. 그래서 저는 평양 언수행 그 15 열차로 저는 장사했어요. 못 살겠는 거야. 이렇게는 못 살겠어. 그래가지고 가서 쌀 날라다 먹었다니까요. 거기서 이제 전구 있잖아요. 100촉짜리 전구는 한경북도 오니까 전구 100촉짜리가 폴해가지고 유리가 폴해가지고 뻘개요 집이. 탈곡장 같은데 300촉을 쓰는데도 그것도 뻘개요. 그러니까 뻘개. 그러니까 그 도덕력 잡기도 힘들어요. 이게 그 습교육 당하지 않으려고 그걸 켜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전구 장사했어요. 막 한 박스면은 막 어마어마하게 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제가 이제 평양시에서 이제 수산물 독채해서 이제 계속 바닷가를 누비며 다녔잖아요. 항해도, 함남도, 평안도 막 김철엔 김, 굴철엔 굴, 뭐 미역철엔 미역, 동태철엔 또 동태. 그거 그냥 사방으로 다니면서 차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물물교환하는 거를 너무 이제 이득된다는 걸 알았어요. 돈으로는 얼마 안 떨어져요. 물물교환이. 그래서 전구를 갖다가 우리 이제 그 지방에 와서 저 먼데 이제 개상 뭐 이런 개하 이런데 산골에 이제 들어가요. 들어가서 그거 전구를 갖다 주면 이들이 뭐 줘요? 고춧가루 줘요. 그러면 고춧가루 한명북도 고춧가루는 끝내주는 거예요. 이걸 또 그 열차로 평양에 보내는 거예요. 그럼 또 열차에서 우리 동생이 또 그걸 마중 받아요. 그렇게 장사하니까요. 미공급에도 이제 TV도 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잊어보니까요. 계속 굶어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젯날에 나와 친구였던 친구가 보름 동안 서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승양호드로 내 앞에 나갔나? 해서 보니까 보름 만에 발견했는데요. 싸늘한 시체로 발견했는데 온통 온 가족 4명이 그냥 탕탕 부어서 죽은 거야. 야는 엄청 거짓이겠어요. 장사하는 것도 모르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막 풀떡이 돋아가지고 온몸이 다 팅팅 부어서 터질 정도로 그렇게 싸늘한 시체로 있어가지고 너무 충격이었어요, 저는. 근데 그게 한 집 건너 한 집이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그랬어요. 나 도무지 이렇게 못 살겠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죽어나갈 수가 있냐. 그 국가에 있으면 아무 책임도 없지 않냐. 그리고 매 집에 백업이 몇 톤씩 밀린 거예요. 그 수천만 갖고 있으면 뭐 하냐고요. 안 주는데. 그래도 평양시는 그때 당시도 보름 동안 못 줬다 하면은 보름 후에는 못 준 거를 다 한꺼번에 밀려서 주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막 이게 사람 살 곳이 아니야. 그래서 보면서 야 진짜 이건 너무하다. 남편이 그래도 철도니까 탄 이런 거는 기관차 그 앞에 대가리에 탄을 싣고 막 이렇게 무연탄 떼가지고 막 와요. 그러니까 탄을 막 불에 줘가지고 기관사들이 그 이제 탄으로 이제 불 때 그런데 매 집집마다 그냥 그 연기가 자욱해가지고 너무너무 그냥 공기는 말도 못해요. 이 한국의 뭐 매연 뭐 아이고 저쪽 가라예요. 시어머니가 이제 결핵에 걸렸어요. 그래서 못 먹었으니까 그 결핵에 걸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어요. 갔는데 환자들이요. 코가 다 새까매 코밑이. 보니까 밤새 그거 탄 피우고 막 그 병실에서 위생이라는 건 아예 뭐 지켜질 리도 없고 뭐 페니실린 이런 건 또 우리가 사서 가서 야미를 사서 또 갖다 줘야 되고 식량도 또 우리가 날라다 먹여야 되고 세상에 나는 이게 사람 살 곳이 못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내가 이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다. 어떻게 이렇게 사냐. 그래도요 말마다 뭐 예술 공연 뭐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명절 때면 뭐 세상에서 제일로 살기를 좋다고 막 이래요. 그냥 평양에서는 세상에서 살기 좋았어. 근데 지방에 오니까 너무너무 그런 사람들이 막 불쌍해지는 거야. 그리고 그러니까 막 있잖아요. 이 밑으로 내려면 내릴수록 사람들이 막 하게 받쳐가지고 기차에 이제 여기 올라탈 때마다 막 쌍욕을 하는데요. 그냥 막 저주스러운 욕만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가 지금 한경북도다. 막 이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막 무서웠어요. 저는 막 공포였어. 막 이런 쌍말도 있었구나. 이런 말도 있었구나. 세상에 북한 말 속에. 막 이러면서 그 충격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거기서 살다가 거의 이제 1년에서 3개월 내놓고는 그냥 한 9개월은 평양 가 살았죠. 너무 여기 적응이 안 되니까. 하나에서 열까지 다 못했죠. 와보니까. 우리는 이제 구멍탄 불을 이제 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밥할 때 이제 아궁 밑에 열면 이제 불이 쫙 올라오면 밥하고 그리고 이제 구멍탄 밑에다가 이제 그걸 또 막으면 이제 불이 안 피고 하루 종일 방이 따뜻하니까 언돌방에 살다가 여기 오니 나무를 떼면은 그냥 그때 곧분이야. 밥할 때만 그냥 따뜻하고 싹 식어버리고 왜 또 한경부터 날씨는 영하 40도예요. 남편이 막 기가 다 얼었어요. 물이 질질 나오고 아니 못 살겠는데 춥기까지 해. 그래가지고 얼어 죽일 걱정이 더 걱정스러운 거예요. 또 나무를 또 가져다 오면은 이게 장작을 패야 되는데 천상이 이제 이걸 패봤어야 말이지. 공무공장에 가서 이제 갈아오면 열심히 내가 팔라 그러면 다 톱날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뭐 남편이 너무 속상해서 하지 말라고. 시어머니하고 나하고 생활 패턴이 안 맞으니까 막 욕전에 가서 나 우리 정말 남편 안 맞아가지고
못 살겠다고. 나 집 좀 주라고. 아니면 나 평양 가 살겠다고. 나 우리들이 갈라지길 원하면 너네 집 주지 말라고. 온 욕장이 이제 혁명아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욕장 내 집이 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서가 참 이제 순진하고 이제 저도 이제 그 알잖아요. 앞에서 살다가 평양에서 살다가 그냥 원치 않게 내가 쫓겨난 신세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막 여기 안 맞잖아. 장작에도 펴지 못하지. 불을 항상 남편이 와서 피워줬어요. 저는 밥할 때 못 피우니까. 그리고 불 피우려면 맨날 불이 죽어. 안 피워져. 어떻게 그렇게 나는 그 재주도 없어. 그래가지고 한번 밥하려면 눈이 팅팅 부어가지고 울고 막 그랬는데 천상 또 이 밥만 해먹던 나는 밥도 못 해보고 시집 갔단 말이에요. 엄마 할머니가 있어서. 근데 이게 글쎄 밥을 강내밥을 하려니까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고 무쇠가마만 주렁주렁 있고 막 이걸 무섭더라고요. 솔직히 그래요. 평양에서는 이제 수댕이 이제 그 가마 이렇게 쓰다가 그거는 조금만 해도 밥이 착착 되잖아요. 근데 그걸 보다가 시꺼만이 이렇게 막 그냥 돼지 똥물 가마 같은 거 막 무쇠가마 보니까 무서웠어요. 저는. 그래서 이거 아무것도 적응이 안 됐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맨날 울고 막 울면은 우리 시어머니가 처음에 그랬어요. 누룽지를 해줬어요. 이게 안 넘어가니까 이게 걸려가지고 우리 시어머니가 아휴 하면서 저걸 한테 우리 아들을 맡기면 우리 아들은 언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막 불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투투투투투 한경북 또 와서 아기가 났어 또 그래가지고 둘째를 낳았단 말이에요. 씹으면은 내가 마음에 안 들고 나는 또 이 삶이 적응이 안 되고 맨날 그러고 있는데 3년 돼가지고 건너편에 보니까 너무 잘 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우리 남편 보고 여보 저기 건너가서 3개월만 좀 가을 거디 하고 돈 좀 벌어 갖고 와. 남자들이 다 가잖아. 그랬더니 이분이 엄청 갈 때예요. 예. 막 그냥 이렇게 가면은 그 중국 사람들도 불쌍하니까 가재 이렇게 막 미공급에 이제 가면은 막 있는 힘껏 그냥 네가 지고 가라 막 해가지고 입사를 막 그렇게 지고 올 때예요. 우린 거리가 이제 그 바라다 보였으니까 우리는 국경연선이었으니까 두만강격에 그냥 중국 땅이 바라보이니까요. 그래서 건너가라면 이분은 또 안 건너간대요. 그래서 사정 하다가 그럼 내가 건너갈게. 내가 그냥 3개월만 벌어갖고 올 테니까 4살 난 아이하고 9살 난 아이 죽이지 말고 좀 살리고 있어라. 그리고 건너왔어요. 그랬더니 풍년이야. 그래가지고 막 뭐 밥도 하얀 밥 먹고 네 먹고 싶은 뭔대로 먹으라고 그러고 막 이래요. 근데 일단은 제가 이제 가져가고 약속을 했잖아요. 점처럼 이 사람들이 일해도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가수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가수원에서 일하면 자기네가 그거를 팔아야만 돈 준대. 일은 시키고 안 주죠. 농사일 시키죠. 아유 이 벼가을도 잘 못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일을 죽도록 했어요. 세상에서 제일 일 많이 했던 적이 아마 중국에서의 그 순간이었어요. 이곳에서 있으면 이것들이 안 되겠다 이제 했는데 어느 날인가 있잖아요. 사람이 왔어. 근데 막 변방이 옷을 입고 간 거야. 근데 뭐 이렇게 키가 큰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무섭잖아요. 내가 숨었지. 공안인 줄 알고 숨었는데 공안이 아니고 이분이 이제 아이 둘 낳은 이제 남자인데 아내가 이제 도망갔어. 그래가지고 이 집안이 이제 괜찮은 집안인데 한적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이제 사가려고 한 거야. 이것들이 나를 일시키고 팔아먹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것도 몰란 거예요. 그래도 나는 팔려간 것도 모르고 일단은 가자고 그래서 따라갔어. 엄마 그런데 어느 집에 벽돌집에 들어갔는데 엄마 이게 말도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기가 막히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이제 할머니가 있고 그렇게 해서 팔려간 거예요. 삼천에. 난 몰랐어. 근데 큰 동서가 조금 조선말을 알더라고요. 그러면 일 시키고 돈도 못 받고 못 받고 지금 팔려간 거야. 이것들이 지금 팔아먹으려고 돈도 안 준 거야 나한테 지금. 예, 그 조선족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갔는데 이상한 집에 온 거야. 그래서 내가 나보고 일자리 얻어주겠다고 데리고 와가지고 그래서 내가 너무 그게 억울해가지고 싫다고. 네가 나한테 돈 줬냐? 왜 내가 나를 사람을 왜 팔아먹냐? 하면서 그냥 막 중국말을 이제 모르니까 막 내가 막 그 조선족 그러니까 자기가 형수가 조금 조선말을 아는 사람이에요. 조선족 동네에서 살았대요. 그래서 그 형수가 나한테 말하면서 너는 팔려왔으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 이러는 거예요. 가만히 그냥 여기서 조용히 살아라. 너 도망치는 날에는 너도 죽는다.
이러면서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팔려와서 그냥 시시때때로지 도망갈 길을 이제 노리고 하죠. 내가 도망치잖아. 그러면 거기서 전화를 해가지고 그들이 마주 와. 그 버스에 탔다고. 버스 가고 알잖아요. 자기네 그거 다니는 버스. 그래가지고 용기에 이제서 잡혔잖아. 그러면 또 우리 그 이제 신랑 되는 사람을 데리고 오라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나를 이제 안심시키지. 잘 먹이면서 어떻게 하겠냐. 응? 그래도 여기 왔으니까 여기 뜻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 네가 뭘 원하냐. 막 이러면서 나는 돈 벌러 왔다. 누가 돈 벌려고 해도 네가 맨날 여기서 돈 버는 사람들 봐봐. 다 쫓겨다니고 다 잡혀나가지 않냐. 그래도 안전하지 않냐. 우리가 잘 보호해 줄게. 맨날 그래요. 그래도 이제 항상 나는 나가야 된다고 왔으니까 나갈 궁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길을 알아야 어찌지. 뭐 택시 타고 갈 수가 있고 말을 알아야 뭐 택시를 타고나 어찌나 한쪽 동네인데. 그런데 제가 이제 하루하루 시름시름 앓기 시작해요. 못 가니까. 이제는 소망이 사라졌으니까 이젠 안 먹고 나는 그냥 죽는 수밖에 없다. 이제 내 가족은 다 만났다. 살아야 해서 갔어요. 그때는 그게가 한적교회예요. 한적교회. 버스를 타고 막 몇 번 갈아타고 가서 내렸는데 그게 바로 12월 20일 이제 성탄절이었어요. 참 하나님이 너무 우네요. 지금 생각해만 돌아보면 다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왕 것 같은데 참 한 걸음 한 걸음이 진짜 너무 우네였더라고요. 지금 돌아보면 나보고 네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라는 거야. 그러면 그분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김일성처럼 형상이 있는 그분이 나타난 줄 알고 꼼짝 달싹 안 하고 화장실 가는 시간 외에는 계속 앉아서 기도했어요. 날 좀 살려달라고. 나 우리 가족 만나고 싶다고. 나 우리 애들 살아있는지 없는지 너무 보고 싶다고. 그럼 내가 일생을 바친다고 막 이러면서 그것이 지금을 생각해보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정말 주님이 그때 찾아오셨던 거예요. 그때부터 매일 그 집에 갔어요. 성탄절 맞고 가서는 그분이 안 나타났으니까 그분을 만나야 되니까 맨날 갔어요. 매일 저는 그 집이 이제 보면 이제 그 매일 그 집에서 이제 예배드렸어요. 그래서 거기 안 가면 그분을 못 만나면 내 나만 억울하잖아. 하나님 못 만나면. 예. 그래서 저는 매일 죽기 살기로 갔어요. 아파도 약 먹고 가고 막 이랬어요. 그게 그냥 가는 게 나는 하루 일과의 그 중심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가면은요 나한테 중국 성경책을 주는 거야. 그러면 그 밑에다가 그게 한글을 써가지고 찬양 배우 그냥 원이 없이 울었어요. 왜 그러냐면 막 그렇게 소리내서 울거나 그러면 막 잡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막 누가 이제 꼬장하면은 또 잡혀가야 되고 그러니까 막 마음 놓고 울지 못하고 있던 그 소름. 97년도에 건너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막 그렇게 울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울면서 이제 원망도 했다가 막 진짜 살아계시면 정말 나 소원을 좀 풀어달라고. 난 우리 가정 그 애들 4살 때 헤어졌던 애들이 7살 됐겠는데도 계속 4살처럼 보이는 거야. 막 그냥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진짜 죽기 살기로 그러다가도 이제 응답이 없으니까 또 막 쓰러지고 새벽 2시만 되면은 막 차 소리가 도로에서 막 나면은 겁에 질려가지고 산으로 막 뛰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집 서외양간으로 막 이 집 저 집 다녀요. 이 집에 갔다가 이제 다음번에 또 이 집 다른 데 가야지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밤에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항상 이제 신발 신고 대기하고 있고 이런 삶을 살다가 이제 세계 지도가 이제 저한테 손에 잡혔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말도 되고 그러니까 이제 한족들하고 이제 살았으니까 한족들하고 본 대화가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본 중국말을 이제 원어민들과 이제 한 거니까 양계장에서 일하는 청년을 만났어요. 항해돼서 이제 군사복무 하다가 이제 거기서 항해 제철소에서 운전수 하던 분이 중국말을 좀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로반이 나한테 찾아왔어. 이 사람 이렇게 어떻고 저쩌고 이 사람한테 내가 월급을 얼마 줘야 되는데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통역해줬죠. 몇 명을 그렇게 해줬어요. 그리고 그분이 고맙다고 항해되어 있는 그분이 돈 얼마 정도 벌었고 그리고 저도 이제 손에 증거 있으니까 가자 이러는 거예요. 떠날 때는 나는 북한에 데려다 준다 그래가지고 나도 섞였죠. 그래서 북한으로 간 줄 알았는데 심령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막 내가
기가 막힌 거야. 난 지금 북한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가 부럽고 다 하니까 걸로 가자 그래 놓고는 북한에 들어간 게 아니라 심양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기차에 탄 거야. 그러니까 막 너무 내가 막 속상한 거예요. 점점 멀어지잖아요, 북과. 그래서 이제 연길까지 와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중국말은 잘하니까 이 친구는 자기는 이제 하계 제철소에서 막 전동기 막 이런 거를 이제 밀수하고 이랬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쫓기는 상황이라 북한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는 저한테 말 안 했으니까 저는 몰랐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는 중국말이 안 되고 나는 중국말을 유창하게 하고 하니까 일석이조로 둘이 같이 이제 가자. 자기는 생각인 거야. 아주 이게 순수한 게요. 이 사람도 좀 그 한 2년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말을 그렇게 빨리 못해. 참 그것도 난 하나님의 은혜였어. 이분이 봤을 때 내가 너무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우러러 보이는가 봐요. 중국말도 너무 잘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도 주님이 섭리였어요. 지금 돌아보면은 그때는 막 우리 힘으로 막 그리고 그 사람이 끌려서 내가 막 쫄쫄 다니고 막 억울하고 막 그랬던 그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